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공무원들의 비리 사건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인들까지 동원해 공금을 횡령한 공무원이 적발됐다고 합니다. 조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금 횡령 사건이 발생한 곳은 제주도가 직영하는 한 관광지 관리사무소입니다. 7급 공무원 A씨는 이곳에 근무하던 지난 2011년 인건비와 물품 구입비 2,4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조사 결과 A씨는 지인들에게 부탁해 예금 통장을 만든 뒤 이들이 임부로 일한 것처럼 속여 통장으로 인건비를 입금받고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도 꾸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른 공무원들이 개입됐는지 여부와 또 통장을 만들어준 민간인들이 개입됐는지 여부를 좀 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가지고 경찰에 수사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제주도청 여성 공무원도 1억 7천만 원을 횡령해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고 제주시청 기능직 공무원도 8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은 물론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상급자들도 징계를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근본적으로 도정 책임자들이 청렴에 대한 인식 부족과 함께 거기에 따르는 분명한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올해 제주 지역에서 횡령과 음주운전, 폭행 등 비위 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50명으로 지난해보다 70%나 늘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공무원들의 금품이나 향응소수를 신고할 경우 수수액의 10배,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네, 오늘은 충청권 소식입니다. 농촌 지역 어르신들은 다들 혼자 살면서 고독을 많이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마을 주택을 노인들의 공동생활 공간으로 꾸민 곳이 있다고 합니다. 대전문화방송 최혁재 기자가 소개합니다. 당진시 합덕읍 상계리의 한 단독주택은 마을 어르신 10여 명이 함께 지내는 공간입니다. 서로 도와 밥을 지어 먹은 뒤 이야기꽃을 피우고 윷놀이도 하며 시간을 보내다 보면 하루해가 짧기만 합니다. 말벗을 그리며 혼자 집에서 지낼 때와는 판이하게 다른 즐거운 일상입니다. 집이 있으면 조금 쓸쓸한데 여기 오면 재밌고 외롭지도 않고 윷놀이, 화투놀이 하니까 더 재밌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재밌어요. 당진시는 마을의 단독주택을 리모델링해 독거노인들이 함께 지낼 공간을 처음 마련했고 매월 30만 원의 운영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들의 건강을 챙기고 고독사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같이 주무시기도 하시고 아주 거의 뭐 생활을 같이 하시다시피 하니까 아주 그런 동질감 그런 것도 느끼고 상당히 아주 즐거워하십니다. 관내 거주하는 65살 이상 인구 가운데 독거노인이 25%를 차지하는 당진시는 공동생활제를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혁재입니다. 혼자 여행을 온 외국인 여고생이 성폭행을 당하고 금품을 빼앗기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국제적인 관광지 제주의 명성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혼자 숙소를 찾던 외국인 여고생에게 한 남성이 길 안내를 해주겠다며 같이 걸어갑니다. 그러나 20여 분 뒤 호의를 베풀던 남성은 갑자기 강도로 돌변해 여고생을 골목으로 끌고 가 현금 등 90만 원어치의 금품을 빼앗았습니다. 칼도 꺼내 들고 있었고 그리고 남자가 양손을 다 잡았어요. 그때는 또 이제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는데 그 주위에 사람이 하나도 없었대요. 범인은 범행 장소에서 500m 떨어진 공사 현장으로 다시 끌고 가 여고생에게 몹쓸 짓을 하고 달아났습니다. 가까스로 숙소를 찾은 외국인 여고생은 숙소 주인의 도움으로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경찰은 사흘 만에 유력한 용의자인 34살 이모 씨를 붙잡았습니다. 피해 여성이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고 범행 장소 인근에 설치됐던 CCTV 화면이 결정적 단서가 됐습니다. 같이 놀러 갔을 뿐이에요. 죄송합니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4.3 왜곡 논란을 낳은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선정한 학교가 제주 지역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20개 고등학교가 교과서 선정을 마무리한 가운데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를 선택한 학교는 한 곳도 없습니다. 도내 30개 고등학교 가운데 2, 3학년의 역사 교과를 편성한 나머지 10개 고등학교는 내년 말 교과서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한국사 과목은 내년부터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포함되는데 교학사는 4.3을 비롯해 근현대사 전반에 대해 친일, 우편향적 기술로 논란을 빚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4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제주도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협회 임원과 회원들이 30만 원을 보내주신 것을 비롯해 한림학원장협의회에서 30만 원, 김도일, 김우일 형제가 11만 610원, 남문종합상사 카스전자저울 제주점 고상흥 대표가 10만 원, 산지어민회 양기용 회장과 회원들이 5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제주문화방송은 희망 2014 나눔 캠페인 성금을 내년 1월 31일까지 모금하고 있습니다. 농협 963-1700-702 또는 제주은행 4401-007-442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제주 MBC 경영심의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 제주시 1도 이동 주민센터 부근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이마을 53살 임모 씨 부부가 42살 송모 씨가 몰던 승용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었습니다. 운전자 송 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5%인 상태로 사고를 낸 뒤 도주했다 1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전경 대우 구타한 혐의로 현직 해양경찰관인 31살 한모 경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한 경장은 지난달 8일 서귀포시 모 해경파출소에서 함께 근무하는 20살 이모 전경대원을 업무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며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어느덧 2013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포근하겠는데요. 올해 마지막 일몰 시각은 오후 5시 36분으로 하늘이 맑아서 해넘이를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 새해 첫 해가 떠오르는 모습도 구름 사이로 볼 수 있겠고요. 해 돋을 시각은 성산을 기준으로 아침 7시 36분입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출근길 가끔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오후에는 바람이 점차 강하게 불겠습니다. 북부 지역은 기온이 10도까지 크게 올라 있는데요. 낮 기온도 12도 내외로 어제보다 3도가량 더 오르겠습니다. 현재 서부 지역의 기온 9도에서 10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은 13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네, 남부 지역도 평년보다 4도가량 높은 기온을 보이면서 활동하기 좋겠고요. 동부 지역의 현재 기온 5도 내외, 낮 기온 13도를 보이겠습니다. 한라산도 기온이 영상권을 회복하면서 산행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네, 섬지역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종일 12도 안팎의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청주공항에는 안개로 인해 저수정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항공편은 모두 정상 운항하고 있습니다. 네, 당분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면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도는 건축물 고도관리 기본계획이 반영된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변경안을 심의하고 원안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시 구도심 일대와 도시계획시설 등 특정 지역의 건축물 고도가 용도 지역별 최고 높이의 140%까지 완화됩니다. 또 읍면지역의 경우 도시관리지역에서 우수 건축물 현상 공모로 채택된 건축물에 한해 최고 높이를 130%까지 허용합니다. 제주도는 내년 2월 제주도의회 동의 절차가 마무리되면 상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계 소식과 생활정보를 정유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제주도 설문대 여성문화센터에서는 다음 달 10일 오후 4시와 7시 두 차례에 걸쳐 8090 희망의 신년 콘서트를 마련합니다.
이번 공연에는 가수 전영록과 김범용, 신계행 등이 출연해 추억과 낭만이 깃든 다양한 곡을 선사합니다. 제주 도립미술관에서는 내년 2월까지 교과서 속 현대미술을 말하다 전시회와 2012-2013 신소장품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탐나미술인협회는 창립 20주년 기념 전시회 제주미술 맑은 바람전을 다음 달 7일까지 제주 현대미술관에서 마련합니다. 도내외 작가 12명이 참가하는 또다시 바람이 불다 전시회가 오늘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제주도 문예회관 제2전시실에서 열립니다. 한국병원에서는 다음 달 2일 오후 3시부터 병원 7층 회의실에서 도민을 위한 공개 건강교실을 열고 뇌졸중과 관련한 무료 강연을 마련합니다. 제주도 농아인협회 제주시 지부는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수화 회화교육 입문과정과 중급과정을 개설하고 다음 달 6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제주시 연동에 있는 주식회사 다무에서는 건축공무 경력자 1명을 채용합니다. 급여는 월급 200만 원 이상으로 자세한 사항은 742국에 2773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생활문화정보 정유진입니다. 제주시 농협이 최근 골목 상권 상인들의 반발을 샀던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에 하늘로마트 1도점 입점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농협 측은 골목 상권과의 상생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고 앞으로 도내 골목 상권 업체 가운데 새로운 입점 업체를 선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테크노파크는 지금까지 민간 기업에 위탁 운영했던 제주 화장품 공장을 내년부터 직접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도내 화장품 기업이 50군데에 이르면서 제품 생산과 개발 수요가 급증한 데 따른 것입니다. 테크노파크는 직영 전환 첫 해인 내년에 150억 원의 매출액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동해안그룹 사태에 따른 제주 지역 피해 규모가 4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감독원 제주사무소에 따르면 동해안그룹 사태와 관련해 불안전 판매 신고센터에 접수된 기업 어음과 회사채 분쟁 조정 신청은 67건, 피해액은 40억 원으로 1인당 평균 6천만 원이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5월쯤 보상 규모를 확정한 뒤 조정 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 배상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제주 3다수 수출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 한승철 연구원은 그동안 3다수 수출이 부진한 것은 수출 경험과 시행착오, 전담 조직 미흡, 그리고 현지 유통망 부족 등의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철저한 시장 분석을 통해 시행착오를 개선하고 수출 전담 조직 신설, 또 유통망이 잘 갖춰진 대기업 유통업체와의 제휴, 그리고 수출 시장 다변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농협 제주지역본부는 철이난을 겪고 있는 월동 채소류를 중심으로 제주 농산물 특판 행사를 내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전국 농협 유통센터와 하늘로마트에서 엽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월동 무와 양배추, 당근을 비롯해 감귤과 골드키위, 돼지고기 등이 판매됩니다. 또 서울 양재 유통센터 소매 매장에서는 시식회와 함께 도매시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월동 채소 유통 처리를 위한 간담회가 개최됩니다. 각급 학교의 겨울방학과 함께 다음 달부터 서귀포를 찾는 스포츠 전지훈련팀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13개 종목의 109개 스포츠팀 선수 4,100여 명이 서귀포 지역에서 전지훈련에 돌입합니다. 또 3일부터 30개 축구팀이 참가하는 제15회 전국 동계훈련 청소년 축구대회를 비롯해 다양한 스포츠 대회가 잇따라 열립니다. 제주시 탐라도서관이 내년에 좌석 배정기를 설치합니다. 탐라도서관의 하루 평균 이용 인원은 1,300여 명에 이르고 있는 데다 좌석 배정기를 도입하면 열람권 교부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시는 앞으로 증축과 공간 재배치로 도서관 수용 인원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서귀포시는 내년도 해양수산 분야에 올해보다 8% 증가한 예산 236억 원을 투입합니다. 사업별로는 잠수어민 복지 증진에 23억 원을 투입하고 수산자원 조성과 유통시설 지원 사업에 18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특히 전체 사업비의 60%에 해당하는 140억 원을 상반기에 조기 발주할 예정입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새해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